자, 지금부터 410쪽 세율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냐? 특례세율이랍니다. 특례세율. 요거는 지금 뭐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조금 나중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을 그냥 기본적인 개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요 취득에 대해서 뭘로 부과했냐? 취득세로 부과했고요. 그럼 취득한 부동산에서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등기하겠죠. 이전 등기 등을 하게 되면 이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뭘로 가세했냐? 등록세로 가세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와 등기를 할 때 지방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따로 구분해서 가세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 2010년까지예요. 2010년까지.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요 등기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로 과세하냐? 취득세로 통합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 이외의 모든 등기와 그 다음에 면허세를 합쳐갖고 2011년부터 뭐로 과세하냐? 등록 면허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이때는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 따로 구분해서 과세했던 거를 지금은 취득세와 취득 등기를 합해서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요 소유권 취득 등기 이외의 물건이라든지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는 따로 찢어서 면허세와 합쳐갖고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부터 과세가 되고 있는 요 등록 면허세는 종전의 물건과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와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것이 합쳐져 갖고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지금 등록과 면허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면허에 대한 거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크게 등록과 면허 두 가지를 합친 건데 우리는 뭐까지만 말한다, 여러분? 등록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하면 취득에 관련된 이전 등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로 합산해서 가세요, 여러분? 취득세로 합산해서 가세요. 이게 지금 현재의 규정이야. 그럼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 냈냐? 2%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면 몇 프로 과세하냐? 2%로 과세했어요.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도 한 번 내고 등록세도 한 번 내고 그러니까 몇 번 내는가? 2번. 그러니까 불편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내지 말고 몇 프로? 그냥 4%를 뭐한 세율로? 합한 세율로 뭘로 과세하냐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하냐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과세할 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한 번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밖에 취득일 때 유상 취득일 때 몇 프로였죠? 부동산이 4%였죠. 그 4%는 예전 취득세 2%와 예전 등기에 대한 2%가 합쳐져서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부담은 없어야 돼. 세부담은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종전에 몇 번으로 나눠서 냈던 걸 두 번으로 나눠서 낼 걸 지금 한 번으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뭘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러분? 취득세. 그러면 요 물건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를 한다. 물건, 임차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한다. 또 전세권 설정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등록 면허세로 간다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나눠서 구분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취득세.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면허세 합쳐서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
취득세와 예전의 취득세와 예전의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뭐가 된 거랬어요, 여러분? 취득세가 된 겁니다. 그랬어. 취득세. 이게 현행 취득세야. 근데 종전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해 애들이 있고요.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 있어. 취득세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일부 취득에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를 했더니 있어. 근데 이걸 합한 세율로 과세하면 안 내던 뭐가 돼? 취득세를 내게 되죠. 지금 다시 한번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취득세가 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전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 취득인 거예요. 형식적 취득 등.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 취득일 때는 취득세는 뭘 적용하고 여러분? 비과세. 그리고 뭐만 과세해서 등기가 있게 되면 등록세만. 그럼 안 내던 뭘 내게 되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인데 이 지금 현재 이 표준세율로 과세를 안 내던 뭘 과세하게 되니까 취득세를 종전 취득세를 과세하니까 얘들은 표준세율에서 종전 취득세 몇 프로였냐? 2%였어요. 요 2%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뺀 세율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만 과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전 등록세만 과세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있는 개념이라 했죠, 여러분? 취득세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뭐만 과세하고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합한 뭘로 과세하게 되면 표준세로 과세하면 안 내던 뭘 내게 되니까 등록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면 너는 그냥 무슨 세율로 내라는 얘기야? 표준세율로 내라.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2%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2%로. 그럼 안 내던 뭐를 안 내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등록세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특례세율로 표현한 겁니다. 특례세율. 그래서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2가지.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것이 있고, 여러분?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종전 취득세 몇 프로 과세하는 게 있다, 여러분? 2% 과세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교재가 여러분, 410조,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럼 얘들은 이거야. 어떻게 하라고?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고? 2% 뺀 세율로 과세라. 이런 취득의 대표가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형식적 취득.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취득세를 과세하고 안 하고 뭐만 과세했던 애들이야?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 특징이야.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411쪽 보세요. 411쪽 보면 양가로 2번 취득의제 등이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그걸 취득의제, 그냥 간주 취득이라 하세요. 이걸 왜 취득의제라고 하는지.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는 종전에 뭐만 과세하고 여러분?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과세하라? 2%만 과세하라. 그래서 특례세율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2가지. 이게 작년에 별표 3개짜리였어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다.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 근데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별표 몇 개? 2개. 작년은 별표 3개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왔지만 언제든지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에 여기 지금 표준세율 몇 프로 빼랬어? 2%. 몇 프로 과세를 했어요, 여러분? 2%. 요거를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2%를 말하는 거야.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바로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이걸 뭐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민법 등을 좀 배우셔야만, 민법 등을 배우셔야만 조금 더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념만. 그래서 특례세율은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2가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로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가세하는 거? 2% 가세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그러면 이놈들은 어떤 거다? 종전에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해서 취득세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등기돼서 뭐만 과세했던 애들이다? 등록세만 과세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안 했으니까 종전 취득세 2%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는 규정이라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합한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안내들 뭘 내게 되니까? 등록세를 내게 되니까 너는 종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야? 2%만 내라. 그래서 특히 요때에 요 2%를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 한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몇 프로? 2%. 1000분의 1이면 얼마 되는 거죠? 1000분의 20이 돼야 되는 거죠. 1000분의 20. 100분의 1로 환산할 때 2%니까 1000분의 1은 몇 프로다? 1000분의 20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 카트 좀 찍어 놓으시고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411조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3개. 올해는 별표 3개. 작년에 단독 문제로 못 나왔고, 종합 문제를 통해서 좀 물어보는데, 자,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3개 표시해놨나? 시뻘겋게. 올해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부가징수는 지금까지 했던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왔죠.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 산출세액. 그러면 요 세액을 어떻게 납부할 거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이때 이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2가지. 그래서 원칙과 뭐로 나눠진다 여러분? 예외로 나눠져요. 예외. 그래서 여러분 우리 411쪽에 보시면 원칙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납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원칙은 신고납부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어디에 보시냐면 여러분 412쪽을 보시면 412쪽에 보시면 2번 예외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징수가 있죠. 찾으셨나요? 보통징수. 그래서 원칙이 뭐고 여러분? 신고납부.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자 취득세는 원칙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납부는 누구 보고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를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거를 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이때까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and 뭐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고 및 납부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반드시 납세 의무자가 취하는 거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그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and 뭐하라? 납부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요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야. 신고 납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411조 잠깐 맨 밑에 보세요. 411조. 책을 보면서 확인합시다. 411조 맨 밑에 신고 납부 일반적인 경우에 보시면 1번 밑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한 줄을 쫙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한 줄을 쫙 쳐놓고 적으세요. 뭐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해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그 취득한 날부터 다음 페이지 취득한 날부터 다음 페이지 며칠 이내 60일 이내 밑줄
안에 가르고 닫고는 생략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신고기한이에요. 그래서 신고기한은 다시 두 가지로 원칙과 뭐로 나눠지냐? 예외로 나눠져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자 여기 며칠이냐 여러분? 6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수 계산하셔야 돼요. 일수 계산. 오늘 내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근데 세법에서는 일수를 계산할 때는 민법의 규정을 끌고 들어와서 초일 불산이 말일 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못 알아듣겠죠? 그냥 취득일에다 그냥 며칠 더 하라고 여러분 60일 더 하시면 돼요. 그냥 산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며칠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일. 그러면 요 60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뭐죠 여러분? 네, 부동산과 금융상품은 실명제, 본인의 뭐로? 실제 명의로 거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융거래는 모든 금융거래 실명을 하라. 이게 바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제를 강제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부동산도 역시 뭐로 거래하라? 실제 명의로 거래를 하세요라고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부동산에서 며칠이네? 60일 이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하겠어. 그 등기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60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하나 이렇게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는 어디서 규정되고 있느냐? 취득의 시기에서 다뤘던 규정이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꼭 기억하라는데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 다만 잔금 지급일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이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냐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이 뭘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의 매매였던 어디로 간다 했어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나 그때 들었던 사람이나 모르는 건 똑같아. 기억나 안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계속 복습해야 돼. 그 오늘 끝나고 책 집어넣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봐 안녕 그리고 가면 안 돼. 다른 거 뭐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 규정한 어떤 날로부터 취득을 더 며칠이 내다고 여러분 60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좋다. 못 외워도 좋아 지금은. 일단 외워야 할 걸 뭐는 해놔라는 얘기야. 표시는 해놓으라는 얘기야. 표시는. 어디를 외워야 할지는 표시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다 여러분 가끔가다 문득문득 잠 안 올 때 있잖아. 그럴 때 이 세법적을 딱 꺼내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5분을 못 버티고 간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위에 며칠 이내라서 둘째 줄에 60일 이내. 과세 표준에다 몰고 빼서 세율을 정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 밑줄 산출세액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 신고 앤드 뭐란 얘기야? 납부하란 얘기야. 신고 앤드 납부.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하나야 별개야? 신고와 납부는 하나야 별개야? 한 개의 행위야 별개의 행위야?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행위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 따로 하는 거야.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거죠. 납부는 어디 가서 내는 거야 여러분? 은행 가서 내야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안 외우셔도 좋은데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 돈이 없으면은.
오늘 막, 그러니까 돈이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경험이 있죠? 저는 매일 그래요. 매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뭘 하라, 여러분? 신고는 하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신고할 시간이 없어. 은행 가서 뭐만 했어요, 일단은? 납부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할 건 제가 지금 여러분 강조, 신고와 납부는 하나가 아니야. 한 개 행위가 아니라 신고 앤드 납부. 별개야, 별개. 그래서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가서 신고하는 거고, 그래서 시군구 가서 하면 되고, 납부는 어디 가서 내면 돼? 은행. 근데 요즘 이거 다 몰라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인터넷에 보면 위택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위택스는 지방세. 홈택스는 국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직접 신고 납부하러 안 가요. 다 몰래 해버려. 인터넷으로 해. 요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은 직접 시군, 구청 가고 안 가고 안 가. 세무서 안 가. 그냥 다 몰래 해버려. 인터넷으로 다 전자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해버립니다. 예전에 국세 신고 납부하면요, 국세청 가고 갔다가 신고증 해놓고 그거 들고 다시 또 은행 가서 납부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은행이 마감 시간 있죠. 공무원들 마감하잖아. 퇴근하니까 그 시간에 막 못 가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직접 가야 됐단 말이야. 근데 직접 가, 안 가? 안 가. 다 뭐로 하는가? 인터넷. 그리고 은행원 4시 반, 또 뭐 공무원들 5시, 6시까지 근무하죠. 그러니까 7시, 8시 되면 해, 못 해? 못 해.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7시, 8시 됐다 그러면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중앙우체국으로 가요. 명동에 중앙우체국 가. 명동에 중앙우체국은 뭐가 있냐면 심야우체국이 있어요. 심야우체국 알아요? 있어. 중앙우체국 가면. 한국은행 바른표. 그러면 거기 12시까지 한단 말이야. 그럼 12시 갈 때까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접수시키는 거죠. 그럼 도장이 며칠자로 기한 날 땅 튀겨. 그럼 나는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바빴어. 근데 지금은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다 지금 뭐로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지금 지방세, 취득세 이것도 다 지금 인터넷으로 납부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위택스, 홈택스. 위택스는 뭐고?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고, 홈택스는 뭐야? 국세. nts.go.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nts.go.kr. 여기가 바로 이제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하나가 아니라 뭐다? 별개의 행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고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납부는 국고에 은행 등에 뭐 하면 되는가? 납부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의무는 몇 개예요, 여러분? 의무는 몇 개야? 2개야, 2개. 무슨 의무와? 신고 의무 따로, 납부 의무 따로. 그래서 의무가 몇 개다? 2개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 중에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상속.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야, 여러분? 상속을 받은 거야, 상속.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뭐죠, 여러분? 자,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 진짜 큰일인데 인생사에서 큰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망이죠. 자, 부모님이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뭐 장례 치료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사망부터 한 달 이내에 뭐 하는가? 사망 신고해야 돼. 동사무소 가서. 그리고 사망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은 상속 재산을 조사해야 돼. 상속 재산. 특히 취득일로부터 상속에 또 3월 이내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상속이. 자, 장례 다 치렀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여러분? 이제 냉철해져야 돼.
뭘 조사해야 돼? 상속 재산을 조사해야 돼. 상속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신 재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 근데 이때에 남겨놓고 받은 재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뭐가 더 많아? 빚이 더 많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으로 가야 돼. 이거는 안날로부터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해야 돼. 3개월 이내 안 하면은 상속으로 의제가 돼버려. 그러면 그대로 빚을 뭐 하는가? 떠안고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물어봐야 돼. 눈 까서라도. 마지막 유언. 다른 거 필요 없어. 재산이 만수, 빚이 만수. 그걸부터 물어봐야 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 빚이다. 이런 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포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다 또 안 와. 그래서 여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과 합병이야. 그럼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어.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어. 근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가? 아니, 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넘어갈 때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모두 세금이 넘어가는가?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뭘 냈는지 빨리 또 확인해야 돼. 빚과 함께 뭐 세금 냈는지 이제 납세 필증 확인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주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막 쉽게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로부터 매달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부터 6월 이내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상속 재산을 조사해 갖고 상속 재산에 대한 뭐를 해야 되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부터 매달 이내 6월 이내에 뭐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때에 우리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그때 우리 모두 취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일 이 속한 달의 말이라. 그래서 기산점을 잘 봐야 돼. 상속 개시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뭐? 말일. 1호부터 몇 월 이내에 여러분? 6개월 이내에 6개월. 단 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3개월을 연장해 준 9월 이내가 돼요. 기억해야 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부터 몇 월 이내? 6월 또는 몇 월 이내? 9월 이내에 반드시 취득해야 돼.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아. 그래서 상속에 따른 취득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 양가로 2번은 좀 내비로 두시고요. 예, 그건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중요하네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 자, 거기 양가로 3번 찾으셨어요? 신고 납부 기한이네. 재산권과 권리, 그 밖에 권리, 이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자, 밑줄 뭐 하려면, 공부상이 뭐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네. 뭐 하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언제까지 됐냐 여러분?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꼭 기억해두셨네요.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등기나 등록을 하기 뭐라고 여러분? 전까지다. 전까지. 무지하게 중요해. 하여튼 뭐를 하고자 하면은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냈습니다라는 영수증을 어디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서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소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등기소 가셔서 뭐를 하고자 하면은 등기를 하고자 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뭐를 냈어야 된다고? 취득세 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 취득세 냈다라는 영수증이 없으면 뭐를 안 받아줘? 등기 등록을 안 받아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밑줄 쳤어요? 거기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면 거기 양그릇 4번 납세지가 나와 있네.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자 밑줄 항상 어디를 했어요 여러분?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도지사. 도 동그라미.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가? 서울은 특별시. 인천은 광역시. 예, 그래서 항상 도 그러면 뒤에 자동으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특광이 나온다 그랬어. 저거 도 그러면 and 항상 뭐가 나온다? 특강. 특이 뭐야? 특별시, 광은, 광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번 갑시다. 예외 보통징수 밑줄.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 밑줄.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 밑줄 쳐야 돼. 그래 저거 여기에 바로 보통징수 사유. 그러니까 원칙의 취득세는 뭔데 여러분? 신고 및 납부인데 예외 어려운다?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는 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라는 의무나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보통징수 사유야. 그래서 원칙의 신고 및 납부인데 그러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얼로 온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면 취득세에서 보통징수로 오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로 오면 여기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해요. 과세권자가. 자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했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액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뭐일 때는 보통 징수일 때는 누가 액션을 취한다고요? 과세권자 액션.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요. 너 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냐? 왜 신고 납부 안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임마? 해갖고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 납세 고지서. 그러면 요때는 여러분 납세 고지서에 뭐가 적혀있어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정해있죠. 이때까지 납부 기한 이내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보통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여러분 봐. 신고 납부할 때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때 무슨 기한 나왔죠? 신고 기한이 나왔어. 근데 보통징수로 갈 때는 신고 기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와요. 이런 거 말 세트를 잘 찾아가야 돼. 보통 징수할 때는 신고 기한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와요 여기는. 요 납부 기한은 여러분 납세 고지에 적힌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매달 고지서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여러분 매달 받잖아. 각종 공과금. 거기 언제 그 고지된 금액을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납부 기한이 나와 있고 납기 내는 금액과 납기 후 내는 금액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납기 후 내는 금액은 뭘로? 빨간 글씨로 적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 그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납부해야 돼. 자 여기는 뭐 했어? 신고 앤드 납부했지만 이제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뭐라도 하라는 얘기야? 납부라도 하라는 얘기야. 왜? 이미 누가 계산했기 때문에? 과세권자.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것은 뭐야 여러분? 산출세액이죠. 여기서 산출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한가? 세율. 근데 여기서 세액은 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했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이걸 뭐가 더해진다? 가산세라는 것이 더하지.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보통징수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가산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차이점 보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할 때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면 뭐지만 여러분? 산출세액이지만
그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나면 그 신고 납부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 뭐를 더한 금액을 한다?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뭐 하라? 납부하라. 그러면 이때 납부할 때와 이때 납부할 때의 차이점은 뭐냐? 이때 신고 기한 내 납부할 때 뭐만 내면 되는 건데? 산출세액만 내면 되는데 예외인 보통 징수할 때는 뭐가 얹혀서 온다고? 가산세까지 얹혀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안 내도 될 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낼 거라면 언제 내라? 기한 이내 내는 게 좋은가? 오케이? 그러면 이때 요 가산세가 여러분 우리 책에 보시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네. 이거는 이미 총론할 때 나와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특징이 죄질을 묻는다. 무슨 가세한다? 차등가세. 그래서 우리 책 413쪽 매니 박스 무슨 방법? 밑줄 동그라미 부정. 부정. 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부정.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죽어라. 몇 프로 때려? 40%.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죄질에 따라서 부정한 행위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몇 프로 때린다 그러면 40%. 두 번째 위로 단순 무신고에는 몇 프로 때려 여러분? 20%. 단순 과소신고는 몇 프로 여러분? 10%.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요거는 다 이미 어디서 정리한 거야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했던 거야. 조세 총론. 그 다음에 그 밑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했네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찾으셨어요? 자,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밑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납을 말하는가? 납부 자체를 안 하는가? 마치 여러분이 아예 책을 안 갖고 가서 책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밑줄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 밑줄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과소납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때는 거기 하루당 얼마로 간다 밑줄 만분의 3. 100분 일을 한 사람은 0.0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2번 중가산세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통 징수는 시험에 요 일반 가산세보다는 얘는 어디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세 총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반 가산세는 잘 안 물어봐. 그 대신 뭘 물어보냐? 중가산세 물어봐. 별표 2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통 징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더랬어? 중가산세. 잘 봐. 신고 납부일 때는 뭐가 중요하더랬어 여러분? 신고 기한이 중요하더랬어. 그 다음에 뭐로 오면은 보통 징수로 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중가산세. 별표 2개 시뻘겋게. 자, 요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면세점이라는 게 있네, 여러분. 밑줄. 취득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면세점이죠, 면세점. 면세점. 면세의 점은 뭔지 알죠? 면세의 점이 아니라 뭐야? 면세점. 그래서 밑줄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밑줄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 저거 소액 재산 취득자를 말하는 거야. 소액 재산. 자, 봐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갖고 여러분 저 좀 개인들 축하 좀 해주세요. 저 이번에 부동산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 축하해 교수님 몇 억짜리 샀어요? 그러겠죠. 기본이 부동산이 뭐니까? 근데 나는 얼마치 샀냐? 50만 원짜리 샀대. 저 수락산 꼭대기 아무도 안 사는 산을 토지 샀어. 얼마치? 50만 원치. 그러면 불쌍한 놈. 남들은 몇 억짜리 살 때 나는 얼마짜리 샀다는 얘기야? 50만 원짜리 부동산 샀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보냐? 불쌍한 사람으로 봐. 야, 남들은 몇 억짜리 샀는데 넌 얼마짜리 샀어? 50만 원짜리. 그럼 우리 취득세는 이거 뭐 애들 껌값 아니야. 그래서 밑줄 취득가격이 얼마면 50만 원이면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뭐로 보는가 우리? 애들 껌값으로 보는가?
그러니까 취득가격이 얼마짜리는 50만 원짜리는 재산으로 안 보는 거야. 50만 원짜리 뭐 껌값하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부가세라는 것이 있네. 부가세. 부가세는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적어놔. 부가세는 땡땡 이중과세. 자,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뭘 내야 된다,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납부한 뭐를 기준해서 취득세를 기준해서 요거를 기준해서 일정한 포션으로 한 번 더 뭘 내야 되냐? 농어촌 특별세와 농특세와 뭐를 한 번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요때 한 번 더 내는 세금,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요거를 부가세. 여기서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져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지금? 아니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뭘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취득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는 거야. 강제적으로.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야? 너 뭐를 냈기 때문에 취득세를 냈으니까 요 납부한 뭐를 기준해서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내시오. 한 번 더 내시오.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과세야, 여러분? 이중과세. 이미 뭘 냈는데 부동산 취득이 돼서 취득세를 냈는데 요 놈을 기준해서 한 번 더 내란 얘기야. 요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뭐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뭘 내야 할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뭘 낸다, 여러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때 요 부가세 기준되는 조세가 뭐죠, 여러분? 얘가 기준되는 조세가 요거죠. 취득세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본세. 그래. 본세. 본세는 뭐야? 기준이 되는 조세를 말한다. 뭘 때릴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뭐를 기준하냐? 기준되는 조세가 뭐야, 여러분? 취득세. 요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본세. 본세. 여러분 본조, 본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특히 우리 죽하면 무슨 죽이야? 언저이죠. 그래서 죽의 기본이 바로 뭐라? 언저이죠. 제가 좀 이거 잘못하면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413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뭘 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이때는 그 취득세를 기준해서 거기 밑줄 양가리 보면 뭐 한 번 내고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내고 양가리 보면 뭐 한 번 더 내라? 지방교육세 몇 개를 더 내라? 2개를 더 내라. 2개를 더 내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부과됐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세를 내면 요 취득세에 대해서 10%를 뭘 한 번 더 내냐?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냈어요. 그리고 종전에 등록세를 내면 뭘 냈냐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20% 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종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 한 번 더 내고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냈어. 그래서 취득세가 100이다. 그러면 100의 10%는 얼마? 10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냈어. 그 다음에 등기를 하면 뭐가 부과됐다 그러면 등록세. 그럼 종전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한 번 더 요 등록세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냈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냈어. 내고 싶어서 낸 거야 지금? 아니 강제적으로 내게 만든 거야. 너 취득세 낸다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 농특세를 내라 그 얘기야. 너 등록세 낸다고? 그러면 등록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지방교육세.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더랬어요 여러분? 합쳐져 쓴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합쳐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내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 지방교육세를 바로 부가세를 해서 맨 놈이 쫓아오고 있는 거야, 지금. 두 개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뭘 내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저 취득세 외에 뭐를, 농특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지금 앞쪽에 빠져 있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 지금 빠져 있어. 나중에 따로 나올까? 비록 얘는 뭐가 지났지만 법정 신고 기한이 뭐였지만 지났지만 한 번 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뭐가 날라오기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자, 원칙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보통징수. 이제 그러면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한다랬어? 과세권자가 세 개다 뭘 계산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뭐가 날라오는 거야, 여러분?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신고겠네.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 요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이 딱 기한이야. 오늘 딱 기한이야. 그래서 학원에 올 때, 내가 학원 끝나자마자 이제 수업 끝나면 오후에 어디 가서 은행에 들러서 이제 뭐 내야지? 취득세 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집에 학원에 왔어. 학원에 와서 3시간 반을 비몽사몽 있다가 이제 끝날 때 이제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또 뭐는 먹고 들어가? 밥은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 왔으니까. 그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먹어. 나왔는데 나와서 먹고 들어가지. 들어가서 먹긴 그렇잖아. 또 집에 궁상 맡고 혼자 또 밥 차려 먹으려니. 그래서 나왔으니까 언니랑 같이 밥 먹고 들어가죠. 항상 또 밥 먹으면 어떻게 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리고 기분이 좋은 김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 갔지. 어디 안 들렀다 갔어? 은행. 밥 먹고 은행에 들렀다 가야 되는데 은행을 안 들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책을 바꿔야 되니까 가방을 보니까 뭐가 있네? 어머, 취득세 안 냈네 그러죠. 그럼 어제 날짜를 지났죠. 그럼 지나면 이제 기다려야 돼, 여러분. 뭐가 날라올 때까지. 그럼 이 고지서가 언제 날라올지를 몰라. 마냥 늦을 수가 있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특히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동안 10,000분의 3일 착각 가산세가 붙어. 그럼 그걸 잘라버릴 수 있는 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여러분? 기한 후 신고야. 기한 후 신고. 비록 얘는 기한을 어찌했지만 지났지만 뭐 하기 전까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고지하기 전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 이걸 뭐란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원칙 신고 납부와 예배 보통 징수 사이에 한 번 더 있는 게 뭐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여러분 글자 그대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뭐가 지났지만 기한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 한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적어놓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등록면허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